나도 엄마인 내가 낯설다 2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주고요. 저는 양내교고요. 저는 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로 했죠. 네네. 거짓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전 놀랍게 G.O.D의 거짓말이. 자, 이거 거짓말. 우리 시대 맞네. 우리 시대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러고 보면 엄마도 거짓말하지 않았어? 어머님 짜장면 싫다 그랬잖아. 당연히 엄마들도 거짓말. 엄마한테 배운 거 아니야 그 거짓말? 우리 엄마는 제일 많이 했던 거짓말이 그 명절 때 돈 받으면 커서 줄게. 엄마가 저금해 놓을게, 보관해 놓을게. 그 돈 어디 갔냐면. 엄마 다 쓰셨어요. 그 시절은 그랬습니다. 돈이 맞아요. 없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엄마 사랑해. 괜찮아요? 더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이 많아요. 주로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썼고 거짓말 많이 하고 자랐어요? 거짓말 많이 했다가 한번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나서 다시 안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저희 아까 저다 날려가지고 이거 벌써 세 번째 하는 얘기거든요. 자, 시작. 자, 제가 유치원 때 일이었는데 유치원에 학교 개나리반에 이렇게 들어가면 의자도 많고 바닥도 많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오늘은 바닥에 앉아서 놀이를 해보자. 그래서 바닥에 다 앉혔는데 바닥에 앉기 싫은 거예요. 왠지 더러운 거 같고 막 싫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는 엄마가 의자에 앉으라 그랬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의자에 앉으라 그러셨어요. 그래놓고 의자에 앉고 막 즐겨 놀다가 집에 가서 낮잠을 자는데 이제 엄마가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 느낌 너무 좋죠. 잠결에 엄마가,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아유, 느낌. 일단 자고 있네. 그런 느낌이라 그 눈을 떴어요. 엄마 일찍 왔네. 언제 왔어? 그랬더니 언제 좀 됐어. 근데 아까 유치원에서 무릎이 많이 아팠어? 그러시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왜? 그 당시를 모면하기 위한 단지 방책이었을 뿐이니까 무릎 아프다는 건 핑계니까 그냥 까먹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어. 무릎이 안 좋아서 의자에 앉고 싶었다고 얘기했다면서.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따뜻한 음성으로 그치? 그냥 말해도 괜찮아.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도 괜찮아.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드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거짓말을 안 했어요. 현명하셨죠, 어머니가. 대처 방법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일반 성향의 그 완벽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게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거로 인해서 제가 거짓말을 안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구나. 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고 하지 않아도 의자에 앉을 수 있고 엄마 핑계 대지 않아도. 엄마 선생님 저 의자에 앉고 싶어요. 무릎 아파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처 방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면 엄마가 1번의 그 완벽주의자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엄마 이번 날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거야. 막 너 왜 그렇게 말했어? 엄마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하셨어. 원래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치. 그거를 다 참고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참는다고. 분노하는 건 옳지 않아. 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구나. 지금 아이에게 혼내는 건 옳지 않아. 내가 귀에 눌려서 그다음부터 안 했나? 엄마 사랑해. 죄송합니다. 사랑이 많이 나오겠네요. 어렸을 때 보면은 되게 사소한 거짓말도 많이 하는 것 많이 같아요. 하죠. 그리고 되게 중대한 거짓말도 해요. 중대한 거짓말 중에 하나는 제가 친구가 어린이집 교사이거든요. 친하니까 정말 그 친구가 이 아이를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저한테 솔직히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엄마한테 가서 선생님이 나 때렸다고 이런 거짓말을 한대요. 맞아. 맞아. 정말 손도 안 댔대요. 맞아. 뭐라고도 안 했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나 때렸다고.
그건 진짜 중대한 거짓말. 중대한 거짓말이지. 그거는 엄마가 학대가 될 수 있는 건데. 일어나지 그리고 않은 되게 거. 위험한 일일 수 있죠. 정말 그렇지. 때렸으면 어떻게 또. 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그 엄마도 날이 설 수 있고 선생님도 음. 내가 안 때렸는데 의심하니까 음. 그 후부터는 그 아이가 좋아 보이겠냐고요. 아, 그렇지 아니지. 선생님도 감정을 가진 그렇지. 사람인데.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런 거짓말도 분별을 되게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막 그냥 엄마들 모집해가지고 근데 대처를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 저도 있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 다녔고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죠. 선생님이 잘해주셔? 선생님 혼내지 않아? 뭐 선생님 때린 적 있었어? 이렇게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럴 때 아니라고 대답하다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날 때렸어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 나도 너무 놀래고 아예 믿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가 그치, 보진 그치. 않았지만 또 요즘 그렇다고 하도 흉흉한 거 많잖아요. CCTV 나오는 것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너무 내가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일단 하루 넘겼어. 근데 하루 넘기고 나니까 나도 좀 감정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며칠 더 있다가 다시 물어봤어. 그때 선생님 때렸다고 얘기했는데 선생님 때렸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뭐? 아니? 선생님 때린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서 저는 얘가 그때 그냥 서운했거나 뭔가 엄마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러니까 그때 거짓말 했구나라는 거를 그때 다른 알아요. 친구한테 더 그렇지. 잘해줘도 그런 거짓말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이가 진짜 그런 행위를 받으면 며칠이 지나도 얘기를 하거든요. 키우고 생각을 맞아. 하거든요. 그래. 하는데 그냥 빈말로 얘기하거나 뭔가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래. 얘기한 거는 까먹어요. 너무 금방 까먹어. 그래서 진짜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엄마들이 좀 한 발자국 물러서 바로 맞아. 행동할 게 아니라 흥분할 게 아니라 흥분할 게 맞아, 아니라 맞아. 조금 한 2, 3일 있다가 다시 한번 아이한테 몇 번을 물어봐도 동일한 대답이 나온다면 그때는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바로 막 감정적으로 당연하죠. 대처하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게 유치원 그 같은 반을 개나리 반이다라고 하면 개나리 반 엄마들끼리 카톡을 다 들어와 있는데요. 그럼 그것이 진실인지 확인되기도 전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나요? 하는 아이 있나요? 라고 바로 공론화를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를 정말 이렇게 막 짓밟을 대로 짓밟아서 그 후에는 아이가 나중에 아니라 그러면 이게 뒷감당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는 엄마가. 거지. 안 되는 거지.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당연히 우리 아이를 때리는 선생님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야. 너무 일을 크게 만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건 진짜 안타깝고. 근데 진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언니가 거짓말은 아이들의 발달 과정이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거를 엄마들이 미흡하게 대처해서 물론 엄마가 처음이라 낯설어서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현명하지 않게 감정에 따라 뭐 그때 올라오는 거에 따라 이렇게 해결이 아니죠.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버리면 그 아이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솔직히 무섭지.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일이 너무 커졌어. 커지니까. 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건 맞아. 사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럼 그걸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럼 거짓말이 커지고 진짜. 그러면 그 거짓말하는 성향 자체가 내 삶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런 식으로 어린 아이들이 썼던 어떤 방법 하나를 그 문제하거나 이슈화했을 때 그게 점점점 쌓이면서 성인이 돼도 그 맞아. 패턴을 계속 쓰는 반복 강박이라 그러죠. 그런 요거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첫째, 둘째는 어떤 거짓말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둘째는 아직 말을 못하기 때문에 24개월이라 우는 거 거짓말 아닐까요? 우는 거 거짓말. 울다가 신경 쓰면 나 안 봐? 나 안 봐 뭐 왜? 이렇게 되는 괜히 거죠. 울었네. 막 들어놓아서 막 생태 쓰다가 엄마가 안 막 계속 해요. 너무 안 해주면 갑자기 이상하네 이러고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첫째는 이제 말을 하니까 어떤 거짓말 하냐면 둘째랑 이제 싸우다가 무조건 누가 이제 우리가 둘 다 울면 엄마야 애기가 그랬어 얘가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보면 아이들 모든 공통점인 것 같아요. 공통된 거짓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특히 이제 뭐 형제가 있는 경우, 맞아요. 동생이 있는 경우. 자, 이쯤에서 제 얘기 해야 되나요? 자연스러웠어요? 좋아. 저도 이렇게 남매로 컸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는 항상 좀 이렇게 막 뭔가 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크다가 제가 태어나면서 특히 아들이었다가 딸이니까 또 딸이 더 예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에게 뭔가 관심이 다 집중이 되고 오빠는 고집도 되게 셌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저는 뭐 고집이랄 건 별로 없는 그냥 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스타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나는 횟수가 제가 좀 적고 오빠는 혼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사고를 오빠는 치니까 장령이었겠네요.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장령일 확률이. 주도적으로 사고를 쳤어요. 주도적으로 사고 치고 조용하면 사고를 치고 있고 아들들이 그렇게 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혼나는 것도 다 제 잘못인 거예요. 네가 태어나서야. 가 가장 이제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질투, 시기. 원망이 온갖 다죠. 그렇지. 그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누워만 있어도 저희 오빠가 저에게 자주 했던 거, 저를 화나게 했던 게 목을 그렇게 꺾어요. 어? 목을요? 그 왜 목 탁 이렇게 소리 나게 맞추는 거 있죠. 정형외과에서 하는 거? 그거를 전문의도 아닌 그 사람이 그래서 초딩이 키가 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교정해줘서 목 디스크가 있어요. 교정해서 키 큰 거 아닐까요? 오빠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뜻밖의 감사. 목을 그렇게 돌리고 손가락을 그렇게 꺾어요. 제가 지금도 소리가 나거든요. 어렸을 때 손가락이 정말 길고 예뻤는데 참 몇 년을 이걸 당하다 보니까 마디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손에서 끝나지 않아요. 누워있으면 발로 와서 발을 꺾어요. 그럼 내가 너무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번 때리잖아요. 그럼 옳았구나. 네가 나 때렸어. 네가 나 때렸어. 가 되는 그래. 거예요. 더 어릴 때는 그냥 지나가다 툭 쳐요. 어깨로.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저도 생명이라는 게 있고 의사라는 게 있고 싫은 게 있는데 사람인데 그러면 뭐야 왜 쳐?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랬어 하면서 또 치는 거예요. 더 세게. 그럼 저도 한번 툭 또 때리게 돼요. 그러면 날 더 세게 쳐. 그럼 제가 앙 하고 울잖아요. 엄마는 그때 알아요. 알죠. 그때 하는 그 거. 악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어? 그럼 항상 애기가 그랬어. 얘가 그랬어. 애기. 어렸을 때 애기라 그러거든요. 애기가 그랬다고. 애기 때문에 그런다고. 라고 늘 그렇게 거짓말 했거든요. 너무 억울하죠. 지금 보면, 저희 오빠가 절 건드리는 것 자체도, 이렇게 날 건드리면서 엄마가 관심을 주니까, 관심 받기 위해서 그런 이렇게 안 좋은 수단들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나고 맞긴 하지만 그것도 관심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오빠는. 그거라도 받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충분히 사랑을 줌에도 불구하고 안 차는 거지. 동생이 있음으로써. 이게 나눠지니까. 뺏기는 것 같으니까. 드는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커서 오빠를 되게 마음에서 용서했던 계기가 이제 좀 크고 서로 술도 할 수 있는 이제는 그렇게 성장이 됐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오빠, 넌 날 왜 이렇게 때렸냐? 제가 너무 맞아서 유서 쓰고 잔 적이 있거든요. 나 죽고 싶다고. 오빠랑은 1분 1초도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초등학생 애가 유서를 쓰고 머리맡에 그걸 놓고 자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개 모임 갔다가 오셨는데 애가 자고 있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머리맡에 유서. 초등학생.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오빠한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너 나 왜 이렇게 때렸냐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는데 질투가 났나 봐 라고 하더라고요. 왜 장령이 용서했어. 지배의 욕구가 크잖아요. 통제. 그러니까 저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마음대로 안 되고 사랑은 못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한 존재인 동생을 맞아요. 계속 때렸던 거지. 맞아. 근데 부모들은 그런 입장을 나중에 모르고 지나가도 문제지만 그걸 이제 내면을 들여봤어요. 오빠가 결국 시비를 걸어서 동생을 때렸던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럼 부모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첫째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대부분 부모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 역시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문제를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든 얘가 성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연하고 얘를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을 많이. 얘는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뭐 나름 노력을 하겠죠. 뭐 달래도 보고 좋게도 말해보고 때려보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얘가 안 바뀔 거 아니야. 걔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 근본적 원인을 모르니까 부모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고 있다가 애가 계속 그러면 얘는 그러네. 얘는 문제가 많은 애. 얘는 원래 폭력적이네. 꼴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꼴통. 얘는 우리 이렇게 집의 되는 거예요. 문제야. 얘는 우리 집에서 왜 이런 애가 태어났어? 우리 집에 이런 애가 없는데? 이렇게 그런 말 되거든요. 자체가 애들이 되게 폭력이야. 언어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이야.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들 들으면서 내가 문제야? 그럼 오히려 더 할 수도 있고. 내가 문제를 일으켜봐. 그러니까 진짜 해봐. 장형은 그래요. 솔직히 너 문제야. 너 문제 있어.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보여줘? 그래 맞아. 보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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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여줄게. 똑바로 문제가 뭔지 내가 진짜 해볼게. 맞아요. 그래서 집 나갔어요.
가출은 해야 문제지 이렇게 그죠? 그 전에 그 문제가 하나도 없었거든.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엄마도 고백. 과거사 이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느껴야 할 건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위안을 삼을 것은 그렇죠. 엄마도 사실 엄마인 내가 너무 낯선 거예요. 맞아, 처음이기 때문에. 또 이런 애 처음 만나봤어. 왜냐, 내 내 새끼는 새끼니까. 내 새끼는 착할 줄 알았어. 나 그렇지. 잘 컸거든요. 어. 나 되게 잘 큰 것 같아. 얌전히 큰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자식은 부모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상황들을 이제 만들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제 내가 성장하게 만드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는 막 문제로 삼고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리고 이렇게 혼내고 더 밀쳐내고. 밀쳐내고 네가 좋은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지 않을 거야. 그렇지. 라고 하는 맞아. 것들이 외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외면하는 되게 거. 문제인 맞아. 것 같아요. 엄마 바빠.